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자, 요즘 자주 나오는 뉴스가 해외로 공장을 이동하고 있다, 이전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이 초토화되고 있다. 자, 그런 얘기들이 좀 슬슬 나오고 있어요. 자,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때리니까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은 게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가 있는 울산 지역이 술렁거린다고 그래요. 그죠? 지금 미국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총 120만 대까지 끌어올려야 된다고 그래요. 지금 미국에서 아마 70만 대? 그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최소 120만 대, 미국의 수출 물량이 170만 대니까 최소 120만 대까지 조지아 공장으로 옮겨야 된다고 그래요. 자, 그렇게 되면 울산의 물량이 줄어들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 제가 현대자동차를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는 현대자동차도, OEM 방식이라고 할까요? 외주 제작을 주더라고요. 특히 소형차들. 동아 오토인가? 거기서 생산하잖아요. 소형차들. 이제 점차 그렇게 확대하겠죠? 예를 들어서 애플이 자기네가 핸드폰 안 만들잖아요. 그죠? 중국에다가 이렇게 중국이나 인도에 공장을 줘서 외주를 줘서 맡기잖아요. 설계만 하고. 현대자동차도 이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 하도 노조들이 드세니까,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툭 하면 데모하고 그러니까. 자, 현대자동차도 그렇게 간다고 하면 정말 글로벌 기업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울산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최소한 50에서 70만 대를 빼가야 되거든요. 자,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킹 생산직이라고 많이 뽑았죠. 자, 이제 그런 직원 선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으로 가야 되니까. 자, 이게 현대자동차만 그런 게 아니라 GM도, 그죠? GM 한국 GM도 지금 마찬가지다. 한국 GM도 대부분 생산량의 80%가 수출이야. 그죠? 대한민국에서 소비되는 차는 10%, 15%밖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GM도 옮겨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미국의 관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기한이 되면 옮겨가야 된다라는 말이 들고, 만약에 철수하게 된다고 하면 다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죠? 직원들은 굉장히 힘들겠죠. 자,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산업만 그런 게 아니라, 바이오 산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런 일이 다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방에 있는 공장들을 해외로 이전하는 게 아주 큰 이슈가 됐어요. 여러분들, 지방에 있는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다는 건 뭐예요? 일자리도 없어지는 거고, 법인세 낼 기업도 없어지는 거야. 지방의 재정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죠? 심각한 문제예요. 한국경제신문에서 조사를 했어요. 한 18곳을 조사했어요. 이게 주로 이제 해외 공장을 많이 가진 회사 또는 추진하는 회사, 해외에다 상품을 파는 회사들이죠. 수출하는 회사들이죠. 그런 회사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공장을 한국에다 질 건가요? 해외에다 질 건가요?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18곳 중에 2곳은 한국에다 공장 증설 계획이 있고 16곳은 해외에다 짓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추세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내수 불황의 원인이에요, 이런 게. 그죠? 지방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지방에 공장이 있어야 소비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사실, 대놓고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신문에서, 조사해서 발표했으니까 그렇지. 이거 정부에서 이거 발표하겠어요? 조사해서 발표하겠어요? 안 하죠. 그죠? 대책이 없으니까. 그죠? 해외로 나가는 거 못 나가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자, 이게 속사정은 이런 거예요. 공장이라는 것은 다 대부분이 지방에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게 우리 지방 경제가 아주 골마 터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자영업은 지방에서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거다. 자, 주로 어떤 업종이 나가나 봤더니 식품. 요즘 뭐 잘 나가잖아요. 우리나라 식품들이 해외에서 뭐 비비고, 뭐 삼양 불닭, 농심 신라면, 오리온 초코파이. 자, 그런 공장을 해외 가서 짓는다는 거야. 그리고 패션 뷰티. 요즘 화장품 잘 나가잖아요. 그죠? 화장품. 자, 이런 업종들이 이 전수조사 해봤더니 나가더라, 해외로. 그리고 나가는 이유를 봤더니 소비 침체, 인구 감소. 인구 감소라는 거죠. 젊은이들이 없다. 그죠? 인구 감소. 내수는 성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수는 성장이 안 된다. 내수가 성장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제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30년으로 가는 거야, 지금. 그죠? 잃어버린 30년으로 가는데, 강남 집값만 폭등하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신규 공장 건설 90%가 미국이나 아시아 등 해외로 돌리고 있다. 90%가. 자, 그러면 뭐 공식이 나오죠. 인구가 줄면 내수가 죽고 공장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사라지는 속도는 지방에서 먼저 나타날 것이다. 그죠?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요, 미국에 가면 북창 순두부, 설렁탕집이 메어 터져요. 그죠? 메어 터져. 외국인들이 와서 설렁탕 먹고요. 북창 순두부를 먹어요. 그죠? 이제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불닭도 가서 팔고, 비비고도 팔고, 그죠? 그죠? 아주 호기를 맞이한 거죠. 자, 해외에 공장을 짓고 있다. 신규 생산시설 건설 계획의 90% 가까이에 해외에 짓고 있다. K-웨이브 바람이 거센 해외 시장에 성장 기회가 있다고 판단한다. 뭐 좋은 거죠. 그죠? 국내 경기로 봐서는 안 좋은 거지만 대한민국 어떤 경쟁력으로 봐서는 좋은 거죠. 그죠? 자,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이 원인이 인구 감소라는 거야. 그죠? 인구 감소. 그것 때문에 이 공장들이 나가고 그것 때문에 또 내수는 죽고 자, 그런 악순환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야. 자, 주로 어디로 가나 했더니 미국, 중국, 베트남, 뭐 인도 뭐 그런 데로 가더라. 여러분 요즘 주식시장에서 올해 작년에 아주 최고 히트작이 뭐였냐면 이 삼양식품 주식이에요. 이거 뭐 거의 뭐 90만 원 갔나요? 한 10배 오른 것 같아요. 10배. 엄청나게 올랐어요. 뭐로 올랐냐면 이 불닭이 열풍을 일으켰대나 안 먹어봤는데 매워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안 먹는 것 같은데 외국 사람들은 이 불닭을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자, 이것도 잘 팔리고 그 다음에 CJ 제1야당에 이제 1,000억 원을 들여서 헝가리에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요 비비고 만두가 잘 팔린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불닭은 27년까지 중국 저장성의 첫 번째 해외 생산 기지를 완공할 계획이고 오뚜기와 SPC 3식 이 빵이죠. 자, 여기는 미국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 공장을 짓는다라는 거야. 그죠? 자,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죠? 자, 이제는 내수는 줄어들고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고 자,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화장품 업체. 그죠?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의 투탑, 코스맥스와 한국콜마도 미국과 중국에서 증설을 추진 중이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대한민국에는 이제 뭐 공장을 질 이유가 없어졌어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자, 여러분들 공장을 못 지면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는 거죠. 기존의 공장도 없어지고. 그죠? 공장을 다시 공장 부지도 필요 없고 이제 지방의 땅값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빨리 팔아라. 그죠? 빨리 팔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추세 때문에 기업의 엑소더스가 시작됐다. 그리고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한국경제신문에서 아주 좋은 조사를 했어요. 자, 내수 시장의 실제 지표를 보니까 2023년 전국 소매 판매액이 지난해 전년 대비 줄었어. 2.2%. 줄면 안 되죠. 그죠? 왜냐면 인플레 효과가 있는데 오히려 줄었어. 그러니까 소비를 확 줄였다는 거죠. 신용카드 대란 때인 2003년에 마이너스 3.2%, 후 21년 만에 최대 감소폭, 승용차 등 내구재는 3.1%. 이제 승용차도 안 산다는 거야.
음식료 등 비구제도 1.4%, 소매 판매액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뭐 공장을 짓고 투자할 이유가 없죠. 그죠? 자, 그런데다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식품산업 경기 전망 지수도 98.5로 지난해 4분기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경기 전망 지수가 100 미만이면요, 경기가 악화를 전망하는 기업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악화를 더 전망한다는 얘기는 설비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해외 입맛에 맞게 또 이렇게 식품을 만드니까. 그래서 CJ 제일제당의 경우에 해외 매출이 3.6% 늘었다. 그죠? 영업이익도 삼양식품 같은 경우엔 5천억 고지를 밟았다. 20%에 가깝게 올랐다. 그리고 영업이익 5천억 고지를 밟은 오리온 등도 모두 해외 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올렸다라는 거죠. 자, 원인은 이제 인구 감소, 소비 절벽,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정치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정치적인 요인도. 자,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베트남에서 뭐 대박이 났어요. 여기 뭐 초코파이 가지고 뭐 어마어마해요. 그죠? 러시아에서도 대박 나고 중국에서도 대박 나고, 그죠? 참 초코파이 하나로 뭐 완전히 기업이, 그죠? 코카콜라 같은 거죠. 자, 근데 주식은 잘 안 올라요. 그죠? 크게 이상해. 자, 오리온의 베트남 법인은 매출이 5,145억 원. 어마어마하죠? 그 중에 영업이익이 1,001억이야. 와, 이거 뭐 영업이익률이 20%네. 그죠? 그러니 이거 해외 진출할 만하죠. 그죠? 베트남에서 이 파이 시장, 초코파이겠죠? 초코파이 점유율이 60%다. 대단하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그죠? 잘 벌고 있다. 자, 해외로 나가면 또 이점도 있어요. 원자재를 구매하기가 편하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만들어서 팔 수는 없잖아요. 그 원자재 수입해서, 그리고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죠? 현지에서 만드는 게 맞죠. 그죠? 자, 우리는 이제 성장이 멈췄고 해외는 성장이 열려 있고, 자, 그러니까 해외로 다 나간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중공업, 그죠? 자동차, 뭐 그죠? 뭐 그다음에 뭐 바이오, 뭐 그다음에 뭐 식품, 뭐 이런 거 다 나가는 거예요. 지금 다 나가는 거예요. 이제 자, 이제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죠? 참 큰일이죠. 자, 결국 나가는 원인은 한국의 노동력 부족, 그리고 또 임금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원자재가 급등, 그죠? 저출산 고령화. 자, 이렇게 세 가지 요소 때문에 나가더라라는 얘기죠. 자, 우리나라의 심각한 상황을 이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왔거든요. 2025년에서 2072년 장기 재정 전망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지출과 수입의 재정 전망이에요. 그죠? 해보니까 2072년 한국 성장률이 0.3%, 지금 우리가 1.6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2% 이제 안 가요. 자, 그럼 뭐예요? 잃어버린 30년이죠. 그죠? 잃어버린 30년 가는 거야, 이제. 이제 뭐 부동산도 다 올랐어요. 그죠? 다 올랐다. 뭐 인구도 줄고, 성장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72년 가면은, 나라 빚이 얼마나 되냐 보니까 7천조라는 거야. 이 나라 빚이 많을수록요,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다 돈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리고 2057년에 국민연금은 고갈된다. 그죠? 2057년에 국민연금 고갈된대요. 뭐 제가 죽은 다음에 고갈되겠네요. 그죠? 아니다. 그때까지는 살 수 있겠다. 그죠? 자, 어쨌든 2057년에 국가 재정이 바닥난다라는 거죠. 그죠? 인구가 줄어들면 국가 채무 비율이 10포인트 정도 덜 줄어들면 낮출 수 있다. 그러나 뭐 덜 줄어들기는 힘들겠죠. 지금 상태로 봐서는. 자, 요 그래프를 보세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온 건데 2025년에 GDP 대비 국가 채무가 47.8이네요. 뭐 비교적 지금 좋네요. 2030년도에 55%. 그런데
2050년 가니까 100%가 넘어요. 그죠? 그러니까 1년 그 GDP 가지고도 다 빚을 못 갚는다는 얘기네. 그죠?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죠? 우리 예산이 지금 한 770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47%란 얘기예요. 그죠? 155%. 그죠? 이건 207%. 국가 채무 비율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점점 이 그래프가 상향화되죠. 이게 뭐 세금 낼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자, 전망을 보니까 GDP 대비 비율이 아까 봤듯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2072년도에 173%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2050년만 돼도 한국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전부 현금화 하더라도 나라 빚을 갚을 수 없을 수준 정도로 올라간다. 2050년도 이제. 자, 실제로 생산 연령 인구를 보니까 생산 연령 인구는 15세에서 64세.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72년 기준이죠. 3,591만 명에서 1,658만 명으로 줄어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2070년도 되면 뭐 대한민국 사회는 완전히 뒤집어지겠네요. 그죠? 뒤집어지겠어. 인구가 반토막 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때는 모든 게 수축이 되겠네. 그죠? 모든 게 뭐 사라지는 것도 있고, 뭐 시골의 땅들은 그냥 다 황폐, 뭐 논밭들은 이제 농사도 안 져도 되고, 그죠? 그냥 버려진 땅들도 나올 거고, 버려진 빈집도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고, 뭐 사실 군대 갈 사람도 별로 없을 거고, 그땐 여자도 군대 갈 수도 있겠다. 그죠? 자, 그때 되면 부양이 필요한 고령 인구도 지금은 1,051만 명, 그때는 1,721만 명 이렇게 증가하고, 인구도 지금 5,168만 명에서 3,622만 명. 사실 뭐 이 정도 인구가 적당한 거예요. 그죠? 이 정도 인구가 적당한 거예요. 이제 뭐 많은 산업의 구조 조정이 있겠죠. 그죠? 뭐 로봇도 나올 거고. 자, 국민연금을 보세요. 국민연금이 보면 2039년에 피크를 치고 2057년엔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때는 이거 국민연금을 어떻게 줘야 되나요? 그죠? 줄 방법이 없죠. 이제 부채를 만들어서. 자, 그러니까 어느 시기 되면은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겠죠. 그죠? 달러를 모아갈 필요가 있겠죠. 자, 전반적으로 보니까 지금 변화가 빨리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일단은 우리가 내수 불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그 원인을 좀 파악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제작을 해봤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구조적 불황이다 이건. 그죠? 두 가지잖아요. 일단 저출산 고령화. 그죠? 저출산 고령화는 중장기적인 문제.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고, 두 번째로는 내수의 불황의 원인은 일자리가 없다. 그죠? 젊은 아이들 일자리가 없다. 그 일자리가 없는 원인은 공장들이 다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이제 걸어버리니까. 그죠? 그리고 뭐 내수를 살리자고 그러는데 내수가 어떻게 살아나냐고. 그죠? 너무 또 빚도 많고, 우리 나라 사람들이 집을 사느라고 너무 많은 빚을 졌고, 뭐 그것도 이제 구조적 불황의 하나죠. 자, 그렇게 되니까 쓸 돈도 없어요. 그리고 일자리도 없고, 지방 경제는 돌아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죠? 뭐 지방은 그냥 내팽개치고 서울에서 쌈박질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이 위기에 위기. 지금 위기예요. 지금 이런 그 아주 급격한 변화가 우리 경제와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죠? 그리고 우리 기업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 그죠? 그럼 국내에 남은 사람은 뭐 어떻게 하냐고. 그죠? 어떤 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안 된다고 맨날 퍼줄 거야. 그죠? 퍼줄 돈도 없어요, 이제. 그죠? 퍼줄 돈도 없어. 뭐 세금을, 법인세를 내야 퍼주지. 그죠? 그러니까 뭐 퍼주는 퍼플리즘 정책은 이제 먹히질 않아요. 줄 돈이 없다니까. 빚을 내서 주는 방법밖에 없다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잘돼갑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